안녕하세요. 오늘도 멘탈의 연금술 읽어보도록 할게요. 책을 읽어보니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와닿는 게 많았고요. 한 구절 한 구절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문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12번째.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고통은 겪기 전까지가요, 가장 강력하고요. 그 후에 점점 약해진다고 해요. 그 런닝머신 위를 달려본 사람들이 아는데 10km까지 내내 동일한 값의 그런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처음에 3km까지는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이 3km가 지나면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호흡이 점점 안정을 찾고요. 그 허벅지에 그 찌를 것 같은 통증도 무감각해지고 또 머릿속에 가득 채웠던 그 고통은 물러나고 이번에는 목표를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런 생각다운 생각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은 바로 이 지점까지라고 하네요. 10km를 뛸 때 그 고통의 가중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면 이를 완주해낼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인간이 그 존재 자체로 기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한다는 거래요. 아무리 힘겨운 극심한 고통이 있어도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고, 고통에 계속 휩싸여 있는 건 아니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런 해결책을 모색을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옮겨간다고 해요. 세상에는 그 부정적인 일들은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만 있을 뿐이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찾아왔다가 반드시 다시 떠난대요. 그 감정들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것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오는 것이 더 이상은 두렵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자, 13번째.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버티는 데 실패하고 그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그들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그 배신에 관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신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타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의 기준점은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의혹에 찬 눈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의혹의 눈길을 보낸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를 속인 사람에 대한 원망도 크지만 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나 자신에게도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타인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대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점점 자신을 희미하고 나약하고 그 하찮은 존재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신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은 먼 길을 갈 수가 없대요. 배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해서도 안 되고요. 타인과 함께 가되 그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두어야 되고, 타인과 함께 가되 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되고요. 타인과 함께 가되 할 말은 할 줄 알고 들을 말은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래요. 난 할 수 있어. 이 일은 내 능력을 분명하게 꺼내줘. 그때 내가 버텨내서 정말 다행이야. 덕분에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 정말 재밌다고. 그때도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당히 컸지.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보상은 더 컸잖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어. 지금 이 일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연금술사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구하래요.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더 멀리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당신이고 그리고 나. 우리 모두가 다 거만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래요. 수많은 감정 기복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다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진 오류투성의 인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래요. 그리고 멀리 가고 싶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합니다. 14번째입니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미어캣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어캣들이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땅 위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한겨울이 간 거죠. 그랬는데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덩이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은, 땅 위의 세상은 너무 무서운 곳이다라고 이제 알고 온 거죠. 근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그동안 들었던 거하고 다르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는 7월 달에 갔대요. 7월 달에 갔더니 햇살도 눈부시고 새들도 지저귀고 나비들도 훨훨 날아다니고 풀냄새도 싱그럽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 경험한 거하고 또 다른 거죠. 또 봄에도 가보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땅 위를 가봤더니 그 세상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점점 미궁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 구경을 포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서 깨달음을 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사계절이 존재를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여름이 있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차가운 겨울도 있죠. 적게 일했는데 성과가 많은 날도 있고 정말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땀 흘려서 매진을 했는데 소득이 별로 없는 날도 있고요. 승리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목표를 얻는 사람은 이렇게 밝은 날에 도취하지 않고 또 어두운 날에도 낙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포기가 빠르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전전하는 사람은 밝고 맑은 날만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한 나머지 어두운 날이 되면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춥고 어두운 겨울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그들에게 겨울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인 거죠. 현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겨울이 두려워서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름에는 착실하게 겨울을 대비하고 겨울에는 봄이 올 것을 희망을 가지고 버틸 줄 안다는 거죠.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선순환을 한대요. 흐름을 잘 살펴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대요. 멘탈이 강한 연금술사들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간대요. 흐름을 통찰을 하면 삶이 예측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 이런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봄날이 마냥 지속될 것처럼 살고 또 춥고 어두운 겨울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웅크려서 살면 그런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포기가 빨라진대요.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삶을 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5번째, 넓이보다 깊이다.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유혹인데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일순간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력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그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도 사라진다고 해요. 포기도 흡연처럼 끊기 어려운 중독적 습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포기를 맛보면 계속해서 포기하고픈 마음이 그런 생각에 시달린다고 해요.
포기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결과가 불투명할 때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해서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지레짐작할 때라고 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고요. 인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 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단념이란 생각을 끊는다의 뜻이죠. 생각을 끊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 마라톤 완주는 이미 달성한 목표다.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승선을 통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재빨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 되지 말고요. 한 곳에 깊숙이 뿌리 박는 정착민이 되라고 하네요. 16번째, 고통에는 질량이 없다. 해결하지 않고 피해버린 문제들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통은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라고 해요. 막상 그 고통의 구간에 진입을 하면 우리는 곧 깨달아요. 고통스럽지만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네. 그리고 그 고통은 점점 그것을 겪을수록 얇아지고 희미해지죠. 정면으로 이렇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대요.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가? 고통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 곳에서부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통은 단지 통증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의 감정이 반응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는 질량이 없다. 고통에는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는 감정의 강도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17번째, 지금 자신의 일을 하라. 여기서도 와닿는 내용이 참 많았는데, 초기 인류에게는 이제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게 중요했대요.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한테 잡혀 먹히니까요.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는 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고 해요. 초기 인류는 숲을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만 해도 주랭랑을 쳤어요. 움직이는 대상이 사자일 수도 있고 사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동물인지 알려면 가까워졌을 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 바로 주랭랑 치는 게 그땐 현명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하긴 하지만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 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목표에 도달한 적도 이제 없었고, 단지 반응만 한 거죠. 행동하지 않았고, 외부의 환경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인내심을 발휘한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고 하네요.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래요. 남이 맡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혁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오직 생존만 목표인 사람에게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인데,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고 해요.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도망치지 말고 지금 자신의 일을 하고 지금 자신과 싸우고 지금 성공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책은 읽어야겠는데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라도 읽어보았는데 좀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